안녕하세요, 콩콩날입니다. 오늘 제가 돈이 되는 물건이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제가 물건을 낙찰받아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포인트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보시죠. 여기가 제가 이제 낙찰받아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집입니다. 한옥의 컨셉을 가지고 내가 만든 거예요. 농어촌 민박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이 있어요. 실제 여기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농어촌 민박을 할 수가 있는데, 농어촌 민박은 보조적인 추가 수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농가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해가지고 농어촌 민박, 이제 숙박업 형태로 손님들한테 이제 대여를 해주는 거죠. 처음에 낙찰 받으셨을 때도 이 상태였나요? 아니에요. 완전 폐가 상태였고 2~3년 정도 방치된 집 중에 하나였었어요. 거의 뼈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개축을 좀 한 거죠. 몇 평이에요? 토지는 전체적으로 한 30평 미만 이 정도 돼요. 완전 새 건물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갖다가 다 밀고 건축을 새로 하게 되면 신건축법에 들어가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대지 평수가, 땅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 그러면은 개축이라든지 대수성 공사라든지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땅이 원체 작았기 때문에 기존의 면적은 그대로 살리면서 얘를 위로 올린 거죠. 그러고 나서 복층을 만들어서 좀 공간을 더 크게 확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 거죠. 신축 같은 개축, 신축 같은 대수성 공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아, 거죠. 그럼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건축법을 똑같이 하기에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허가, 설계 막 이런 것까지 하려면. 근데 또 나오는 거는 별로 예쁘게도 잘 안 나오고 면적도 너무 좁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별로 떨어지고. 내부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죠 뭐. 자, 들어오세요. 땅의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면 사실 그렇게 집이 작아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층고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면적은 옛날 집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이 면적을 더 늘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방하고 거실 정도? 이 정도밖에 차지를 못해요. 그냥 느낌상으로 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실제는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을 위해서 그 높이만큼 복층을 만든 거죠. 숙박하러 오시는 분들은 보통 몇 분 정도가 오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4인 정도를 기본으로 받고요. 가족이 우린 조금 더 있다 라고 하면 한 5명에서 6명. 4, 5인 기준으로 하면은 숙박료가 언제? 숙박료?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기본 2인 기준으로 한 30만 원 정도 돼요. 1박에. 거기에 1인이 추가될 때마다 한 2~3만 원씩 더 올라가죠. 실제적으로는 한 6만 원 이 정도 이상이 이제 하루 숙박료가 되죠. 그래서 프리미엄이에요. 우리 자기네들 가족들만 쓸 수 있는 공간이니까. 가족들이 오는 사람들은 이런 곳을 더 선호하죠. 호텔이나 이런 데보다. 그냥 심플해요. 애기들이나 가족들이 좀 많이 오니까 침대를 갖다 높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살기 이상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한 달 살기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밥솥이라든지 이런 수저 이런 것들 다 준비를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세탁기라든지 건조기까지 다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2층 올라가는 게 힘든데 이렇게 또 올라오는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뭐 숨진 몸에 되게 유해하지 않게끔 지었고, 이렇게 영화도 볼 수 있게끔 빔 프로젝터도 해놓고, 또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 조망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죠.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을 했지만 한옥 체험업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심사 기준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옥의 구조를 만들고 실제 목조로 만들어야 돼요. 기와를 갖다 한옥 기와를 썼냐 따로 심사가 나와서 인정을 해줘야지만 한옥 체험업으로 또 신고를 해서. 그래서 그런 한옥 체험업은 심의에 대한 까다로움은 있지만 또 좋은 거는 뭐냐면 내국인 외국인을 다 받을 수가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 자금도 되게 풍부하게 해줘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이 한옥 같은 형태로 좀 취해져 있다 그러면 약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취해서 한옥 체험업으로 등록을 해서 하시는 게 훨씬 수익이 좋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숙소 예약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옥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겼을 정도로 한국에 이 한옥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저도 한옥 체험업을 좀 알았으면 그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할 정도로 약간의 후회는 돼요. 지원금도 많고 한옥에서 숙박을 하면서 여기서 뭐 김치 담그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더 수익을 갖다 증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용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해놓으면
전화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엄청 큰 팁이에요. 뭐 한 달에 예약은 얼마 정도 돼요? 거의 주말은 그냥 무조건 꽉 찬다고 보시면 되고, 주중에는 한 이틀 정도? 이 정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달에 50% 정도 되는 편이에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가 오히려 더 좋았어요. 많게는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은 한 500 정도 왔다 갔다. 보통 어떤 분들이 오세요? 쉬러 오죠. 전체적인 도시의 느낌이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이 좀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오늘은 날이 흐려서 좀 잘 안 보이는데 바다도 보이고 이렇게 조망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저거 낙찰받은 것도 우리 딸내미하고 바닷가에 놀러 왔다가 혹시 여기 주변에 경매 나온 게 없나? 이렇게 들려보다가 그래가지고 다음날 가서 낙찰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 주변에 하나를 더 낙찰 받아볼까? 거기 하나를 또 낙찰을 또 받았네? 또 하나 받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주변에 한 10채 정도 돼요. 너무 희한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 다 제가 다 알아. 아니 근데 농어촌 민박업 여기 전입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농어촌 민박은 한 집에 하나씩 전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집을 갖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전세나 월세를 준 게 있고 농어촌 민박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는 단기 임대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일주일 살기도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또는 보름 살기,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많아요. 사업자 등록을 해서 단기 임대로 또 돌리기도 하고 있죠. 또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리브 애니어라든지 33M2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다 등록을 하시면 임대차 형태로 해서 돌아가는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인 대세는 에어비앤비 흐름을 가지고 있죠. 가족끼리 여행을 와서 추억을 쌓고 싶다 이러면 프리미엄 단독 펜션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을 찾아요. 호텔은 연인들끼리 또는 2명 이 정도 이상 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면, 에어비앤비는 우리 집이 이래, 우리 집에서 와서 하룻밤 자고 갈래? 이런 컨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히트를 쳤는데 앞으로는 그쪽이 더 유망하지 않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고요. 적법하게 지자체 가가지고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면 돼요. 이것도 농어촌 민박 사업 등록을 한 다음에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면 불법 아니에요. 적법해요. 여기도 거의 뭐 쓰레기집이었었어요. 여기도 낙찰 받으신 거예요? 네, 여기도 낙찰받았어요. 이 집의 포인트는 자쿠지예요. 자쿠지는 일본 말은 아니고요. 이탈리아 쪽의 욕조 브랜드 회사예요. 그래서 와인을 맨날 마시면서 저기서 사진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기둥만 남겨놓고 싹 드러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살기, 보름 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거 하나 세팅하려면 한 얼마 정도 들까요? 이 집기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한 1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낙찰을 6천 중반대 정도 받았어요. 근데 한 50% 경락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내 돈이 들었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농가 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즘은 은행의 이율들이 뭐 6%대, 7%대까지 있는데 이런 농가 개량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한 2%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로는 안 받고 사업자 대출을 한 1억 정도를 받았어요. 하루에 숙박료가 적게는 25에서 30 정도가 나오니까 충분히 매달 원금하고 이자 지금 갚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이 되게 좋고 내 돈은 한 4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한 1억 정도에 대한 비용은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건 거의 집을 새로 짓다시피 한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금액이 사실은 큰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골이나 지방 이런 데 보면 인구도 줄고 젊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서 도시에서만 돈이 될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지방이라든지 이런 시골에도 오면 이런 폐가, 제가 지금 한 것들은 거의 다 폐가 수준의 주택을 갖다가 낙찰받거나 매입을 하거나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또는 개축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수익치고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인데 이걸 뭐 그럼 무턱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실제 운영하는 숙박을 다니시다 보면 아 되겠구나라는 게 보여. 그럼 그때 낙찰을 받든지 금매를 하든지 이런 시골집들을 알아보고 매입을 하셔서 전체 공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 손재주가 좋아서 셀프를 한다고 하면 셀프를 하셔도 좋은데 턴키로 해주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훨씬 수익이 일반 도시에서 월세 받는 이런 수익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추드립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운영하는 곳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볼까요? 폐가인 곳을 낙찰을 받은 거예요. 한 5천만 원대 정도. 여기도 기존의 시골집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 리모델링을 한 거죠. 폴딩 도어를 갖다 탁 치고 비가 툭툭툭툭툭툭
툭 떨어지는 소리에 영화를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운치가 좋게요. 그래서 제가 또 저의 로망을 여기 때 심었습니다. 보통 시골집들은 측량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웃집이 조금 침범해도 그냥 그렇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측량이 면적 대비 수수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100만 원 미만 내지 뭐 한 5, 60만 원 네,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면적이 아주 크지 않은 이상. 그래서 측량을 해보니까 요 뒤에 바베큐장하고 이 뒤에 산이 다 저희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횡재다라고 했던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가족끼리 놀러 오면 마당에서 이렇게 자쿠지에서 노는 것도 좋고, 바베큐 고기 해먹는 것도 좋고, 텃밭에 무료로 그냥 갖다 따서 드셔서 놀다가 가시는 것도 좋고, 또 여기 한 5분만 나가면 해안산 따라서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여기도 사실은 금액은 거의 한 1억대 정도 들었습니다. 겨울에도 여기 온수가 나와요. 그래서 특수장치를 제가 설치를 했어요. 온천욕을 즐기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가 더 올라간다? 숙박료가 더 올라가죠. 운영할 때 어떤 거 주의해야 될까요? 가장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인허가 사항은 사실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만 넘어가면 사실은 뭐 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사실 이제 민원이 가장 문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시끄러운 손님들이 왔을 때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웃들하고 잘 지내시는 게 좋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과일이라도 사들고 간다든가 뭐라도 이렇게 해서 혹시 떠들거나 이렇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시정 조치를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셔라. 그래서 이웃들하고 지내는 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홍보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하고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을 갖다 홈페이지를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이버 이런 데는 클릭 광고 한 달에 한 돈 10만 원? 그 정도 라인에서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가장 큰 매출 플랫폼을 이용을 하죠. 가령 에어비앤비에도 등록을 하고 여기어때라든지 야놀자, 아고다 여러 군데에 낚싯줄을 해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매출이 가장 크고요.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광고 클릭 그런 것들은 그냥 제가 부수적으로 하는 홍보이겠죠. 기본적으로 거기 등록을 하려면 그러니까 숙박업 등록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 뒤로 보이는 이런 바닷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동해 바다인데 제 운영하는 숙소 몇 군데를 한번 보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아마 낯설기도 하고 와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하나하나 일일이 투자금 얼마 정도 들었고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무작정 아 나는 너무 돈이 없어 아니면 너무 뭐 저런 공사를 안 해봤어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고, 수익률 또한 웬만한 도시에서의 그런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것도 처음에는 좀 청소하고 이런 업체들 구하기가 조금 안 해보셨던 거라 좀 낯설긴 하지만 알바 이런 형태로 구해가지고 시스템화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 정도는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를 어떻게 시작을 했다고요? 여행 와서 낙찰을 받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을 여행으로만 다니지 말고 먹방 여행을 먹방으로만 다니지 말고 이렇게 놀면서 또 물건 검색도 하면서 낙찰도 받으면서 수익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물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